네, 안녕하세요. 직접 만들어보는 소프트웨어 체험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변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접속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과 함께 실습할 수 있는 엔트리 오픈 강의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를 배웠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1-2 자판기 금액을 계산해 보는 실습을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콜라를 눌렀을 때는 콜라의 금액인 500원, 사이다를 눌렀을 때는 사이다의 금액인 600원이 주문 금액에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료수에 알맞게 각각의 금액이 주문 금액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강의 학습하기를 눌러주세요.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음료수를 주문한 금액을 저장해 놓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변수는요, 여기 있는 속성 탭에서 만든다고 했었어요. 자, 속성 탭을 눌러서 변수를 클릭하신 다음 여기에 있는 변수 추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변수 이름은 변수에 저장되는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있는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문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블록 탭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콜라를 눌렀을 때 얼마가 주문 금액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콜라는 500원이니까 500원만큼 주문 금액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자료 탭에 있는 요 블럭을 갖다가 끼워 넣겠습니다. 자, 주문 금액에 10을 더하는 게 아니라 콜라의 금액인 500원만큼 더하기.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콜라를 누를 때마다 금액이 알맞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사이다에도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사이다에도 주문 금액에 이번에는 600원만큼 더하기. 자, 똑같이 물에도 주문 금액에 400원만큼 더하기 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 테스트를 해보면 콜라 500원씩 주문 금액에 올라가고 있고요. 사이다는 600원씩, 물은 400원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봤던 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판기에 금액을 투입하는 것을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구현에 앞서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 자판기에 금액을 투입하는 것을 어떻게 컴퓨터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설명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최대한 세세하게 문제를 분해해서 명령을 내린다, 설명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자, 컴퓨터는 일을 처리할 때 작은 단위의 문제들을 차례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도 그렇게 문제를 작게 잘라서 설명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따라서 금액을 투입하는 것을 한번 작게 잘라 볼게요. 네, 선생님은 자동 판매기에 금액 투입하는 것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금액 투입구가 있죠. 이 금액 투입구를 눌렀을 때 자동 판매기가 물어볼 거예요. 얼마를 투입하시겠냐고 물어볼 것이고, 사용자가 얼마를 투입할지 금액을 입력하면 그 입력한 값을 투입 금액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판기에 금액을 투입하는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학습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동전 투입구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전 투입구를 눌렀을 때 금액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오브젝트는 동전 투입구를 선택하신 상태로 명령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변수는요, 우리가 입력한 금액을 저장할 공간, 그래서 이름을 투입 금액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입 금액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우리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블록 탭으로 돌아오시고요. 블록 탭에 있는 자료를 가보시면 이렇게 무엇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자, 이 블록을 꽂아 넣겠습니다. 자, 질문은 안녕이 아니라 얼마를 투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자,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용자가 직접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동전 투입구를 눌렀더니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은 500원을 넣겠습니다. 500원을 넣고 엔터를 치면, 자, 대답에는 지금 500원이 들어갔는데 투입 금액은 그대로 0원이네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대답은 자동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이 이렇게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이 대답 변수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묻고 기다리기를 블록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변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입 금액에다가 넣어야 하니까 요것도 따로 명령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입 금액이라는 변수에다가 더해줄 거예요. 자, 무엇을 더해줄 거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을 더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동전 투입구를 클릭했을 때 500원 입력하겠다, 투입하겠다, 엔터를 치면 대답 금액만큼 투입 금액에 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얼마 투입하겠습니까? 1000원 넣겠습니다. 자, 현재 대답은 1000원이고 1000원만큼 투입 금액에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판기에 금액을 투입하는 것까지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구현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현할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분해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굉장히 세세하게 작은 단위로 문제를 쪼개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한 번에 설명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분해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